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연 무죄인가? 오늘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파가 정권 잡으면 좌파 배제하는 것이고 좌파가 정권 잡으면 우파 배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뭐 큰 문제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 좌파 정권 하에서는 좌파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우파 정권에서는 당연히 좌파 배제하고 지원해서 배제하고 우파 지원 늘려야 된다. 민주주의는 공명정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속마음은 좌파단체 배제하고 싶다. 하지만 기준을 좌파단체 배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집회 시위 때 폭력을 사용하는 단체는 지원해서 배제해야 된다. 이거는 명분이 공명정대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준을 잡는 거는 타당해요. 그리고 바람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폭력을 사용한 단체였으면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도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이념, 특정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다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 사회는 사상, 이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블랙리스트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출발은 이렇게 돼요. 출발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9월 30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의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가 협조하지 않아서 문제다. 이때가 김기춘 비서실장 때인데요.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장악한 지 15년 됐다. 전투 모드로 불태전의 각오로 좌파 세력과 싸워야 된다.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좌파 척결 진도 잘 안 나간다. 확실히 좌파랑 싸우자. 뭐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할 수 있죠. 원래 뭐 꼴통 우파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래서 TF를 만들었는데 이 TF에서 블랙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좌파 NGO 배제 리스트죠. 야권 인사를 지지했다든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했다든지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했다든지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냈다든지 이런 단체들은 그 공공시설을 빌리려고 그럴 때 빌려주지 마라. 그 다음에 우수 문예지 발간을 하는 국가지원사업 지원하지 마라. 그리고 창작 뮤지컬 지원사업 이것도 지원하지 마라. 그래서 다 배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해서 공공도서관에 보급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22권을 정했는데 뭐 세월호 희생자 이야기를 담은 거 배제하라. 또 5.18 광주 소재인 책을 배제하라. 그렇게 해서 22권을 이건 도서관에 사서 보내지 마 한 겁니다.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으로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명백히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그런 행위를 한 단체, 불법 행위를 한 단체는 배제하라. 이러면은 그건 블랙리스트가 아닌 겁니다. 그럼 당시에 광우병 시위라든지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을 했다든지 폭력 시위가 많았거든요. 그럼 많은 좌파 단체가 걸러지죠. 동시에 폭력을 사용한 우파 단체도 걸러지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파 단체도 지원하면 안 되죠. 그런 기준을 정했다면. 민주주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옛날 독재 때는 그런 기준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 배제해. 저 사람 지원하지 마. 이렇게 해도 그때는 포갑적인 권력이니까 저항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누구를 배제하고 싶어도 그건 공명정대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그건 문재인 정부도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를 만들어서 누굴 인사해서 배제하라든지 이러면 이것도 블랙리스트인 겁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그런 리스트가 나왔는데 그건 실제로 블랙리스트인지 아니면 뭐 다른 기준에서 작성된 건지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보수진영 특히 우파진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인이 밉다. 미울 수 있죠. 저도 뭐 좌파 진영에 누구는 뭐 결코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집회에 갔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배제하는 공명정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사회운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